최재천입니다. 최재천의 책갈피. 오늘은 초파일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초파일을 맞이해서 초8일입니다. 초8일, 4월 8일 음력으로 우리가 음력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4월 초8일, 18일이 아니라 28일이 아니라 그래서 초8일이 초파일인데 우리말로 하자면 부처님 오시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석가탄신일, 성탄절, 성 예수가 탄생하신 날, 석가탄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신 날, 그렇죠? 그래서 인류 스승들, 성인들 저희들은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분들이 오신 뜻을 기리고 저같이 못된 사람도 그날만큼은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이 책을 골랐습니다. 법정스님 유고집. 법정스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유언장에 책 다 없애버리라. 내가 말빛을 너무 많이 줬다. 내 책 더 이상 출간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법정스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그 서간문, 저 보성 대원사에 계시는 조카스님 계시잖아요. 누님의 아들이 출가를 해요. 이런 이야기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편지나 그 다음에 주변 가까운 분들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 글들을 쭉 모아서 2년 전인가 책을 한번 냈어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책이 간다 바라입니다. 책 잘 만들었는데요. 이랬답니다. 스님, 임종계를 남기시지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말씀하는 개송이 있죠. 최후의 말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임종계, 죽음에 다달라서 남기는 개송 임종계인데 법정스님께서 이러셨습니다. 분별하지 말라. 내가 살아온 것이 그것이니라. 간다. 봐라. 그게 제목이 됐습니다. 나 간다. 봐라. 내가 세상을 떠나는 모습, 이것 자체가 깨달음이다. 한편으로는 깨달음의 경지를 말씀하신 거고, 한편으로는 눈앞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보여주신 거고,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들에게 생사의 경계를 뛰어넘는 열반에 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너희들에게 내 마음, 내 생각을 남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벌써 돌아가신 지 8년이나 됐습니다. 이 법정 스님을 모시던 말년에 송광사 불이람의 사람들이 워낙 많이 찾아오시니까 그 번잡함을 피해서 강원도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다행히 어느 재미교포분께서 강원도에 화전민들이 살던 집을 하나 사놨나 봐요. 그 집을 고쳐가지고 들어가서 하신 거예요. 그 강원도 영하 뭐 보면 영하 20도, 30도 이런 양이 나와요. 그리고 물이 다 얼어요. 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곡물을 쓰시는데 물이 다 얼어서 도끼로 그 물을 깨고 물을 길었어요. 근데 도끼로 이 얼음장을 깨는데 하나만 깨니까 다음날 아침 얼어버려요. 근데 물도 숨구멍이 있으면 안 얼더구만요.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이쪽에 하나 뚫고 이쪽에 하나 뚫으면 공기가 통하니까 안 얼어요. 그래서 물을 따다가 차를 마시고, 특히 여기 물맛이 너무 좋아서 좋은 차가 나온다, 좋은 차를 마실 수 있다, 이런 분들도 나오시는데 천하의 스님 특유의 명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분께서는 책을 읽다가 좋은 문장들을 정리해 놓으시고 또 그런 것들을 편지로 쓰시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 모으셨어요. 그래서 이 모시던 남편분하고 보살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스님이 쓰던 뭐 필기구, 차, 뭐 변필, 향로 이런 것들이 그걸 다 모셔가지고 지금 청와대에 있고 학고제 갤러리 이쪽에서 22일까지 10일 동안 전시회를 합니다. 저도 다녀오고 가서 많이 놀랬습니다만 누구나 아는 멋진 시도 스님께서 다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산속의 스님 달빛이 너무 좋아서 물병 속에 함께 길어 넣었네. 절에 돌아와 뒤미쳐 생각나서 병을 기울이니 다른 어디로 사라져버렸네. 이규보 선생이십니다. 고려만. 그러니까 달빛이 너무 좋아요. 산속 개울에 비친 달빛이 너무 좋아서 그 물을 그대로 떠 담아요. 달도 떠 담았다고 이제 시는 묘사하고 있죠. 와서 이제 차 끓이려고 물을 끓여요. 기울여서. 다른 어디 가버리고 없네.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렇죠? 이 시를 다시 적어 놓으셔서 아차 내가 이 시 잃었네 이러면서 놓쳤습니다. 또 이런 겁니다. 물을 움켰더니 달이 손 안에 있고 꽃을 만지니 향기가 오기했습니다. 그렇죠? 달빛이 개울에 비쳐요. 움켜 떴어. 그러니까 달이 손 안에 있어. 그럴 거 아닙니까? 물을 이렇게 떴어요. 달이 비쳐요. 근데 손 안에 달이 들어왔어. 꽃을 만졌어요. 향기가 오기했으며요. 생선 싼 종이에 생선 냄새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꽃 싼 종이는 꽃잎 냄새 나는 거죠. 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건 유치한 수준이고요. 스님한테 누가 되는 일이고 꼭 전시에 가보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전혀 공간되지 않은 스님의 육필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 군데군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그 마지막 머무시던 그곳 사진집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스님 화장실 편말, 그 다음에 스님이 모시고 예불하던 불상 이런 것들 전부 다 사진으로 찍었고요. 스님이 쓰시던 필기구, 종이, 편지지, 연필, 스님 성격 딱 느낄 수 있어요. 스님이 좋아하시던 차, 도구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전시하고 있어요. 그대로 재현해서.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스님을 존경하는 분들, 스님이 그리운 분들, 스님이 말씀에 생각나시는 분들은 꼭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잘 아는 기자분 소개로 부탁드려서 성북동 길상사에서 법회 드리기 직전에 따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가서 큰절 올리고 스님 제가 고향 해남입니다. 스님 해남 분이시거든요. 반갑다고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책에다가 사인해 주시면서 제 이름 써주시면서 환경에 관심을 가져라. 환경이 중요하다. 갈수록 생태 환경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셔서 저는 그 스님의 말씀, 저도 사실 어릴 때 고등학교 때 무소유 17살 때 있고 스님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전적으로 우리 법정 스님 때문이었습니다.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속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생각나고 고마운 분입니다. 두 번째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제목이 예쁩니다. 리딩 아트. 책 읽는 예술 작품. 293개 작품이요. 전부 다 책 읽는 모습입니다. 전부 다 책과 관련된. 전부 다 책을 끼고 있는 작품들이에요. 제가 책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 책을 소개해놨길래 바로 구입했습니다. 처음에 그냥 그림책이라 가볍게 볼 줄 알았어요. 그림만 나열돼 있고 어떤 책들만 설명이 돼, 어떤 그림만 설명이 돼 있어요. 보다가요 너무 행복해서 사실 덮어버렸습니다. 저녁 아마 며칠 전인데 7시인가 8시경에 저녁 먹고 와서 그날 야근을 해야 돼서 일이 밀려서 저녁 먹고 와서 잠시 쉬려고 이 책을 딱 그날 배달돼서 켰더니 그리고 이제 간간 이런 책에 대한 명언들이 있습니다. 가벼이 생각하고 그냥 한번 휙 보면 되겠지, 흐름만 알면 되겠지, 예술가들은 어떻게 책을 묘사했는지, 머리 책 펴놓고 자는 사람, 책을 베개서 는 사람, 그 다음에 책을 어떻게 요즘 전시하는지, 이를테면 막 책을 깔아놓은 사진, 아마존 그 도서 배송센터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르헤스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어디 도서관 입구를 이런 식으로 책을 매달아 놓는 사진. 우리 김포공항 인천공항 제2청사에 정말 불편한 조각상들 서 있던데 가방 들고 가는 모습 그 예술 작품입니까? 빗나갑니다만.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갔더니 한글 기억니은 쭉 매달아 놨는데 보세요. 도서관 정에 로비에다가 책을 쭉 매달아놨어요. 보르헤스를 존경하기 위해서. 보르헤스가 여기서 18년 동안 책을 봤다는 겁니다. 보르헤스에다 하는 거죠. 크리스티안 볼탕스키 유명한 예술가거든요. 유럽에. 이 정도는 돼야 예술이죠. 이게 돈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이디어 문제지. 그러놓고는 저 인천공항 제2청사를 예술 포트래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자꾸 죄송합니다만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 책을 좀 봐야 돼요. 이런 책을 봐야 안목이 생기고요, 감동이 오고, 그런 걸 납품을 받더라도 최소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보고 즐길 수 있는 권리는 있잖아요.
책을 불태우는 것보다 더 나쁜 범죄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책을 읽지 않는 것이다. 조지프 브로드스키. 근데 하도 멋졌어 내가. 책을 불태우는 것보다 더 나쁜 범죄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책을 읽지 않는 것이다. 근데요, 일본 우키요이나 일본 작가 작품들은 여러 들어있어요. 중국 현대 작가 작품들도 여러 들어있어요. 이 사람이 중국 고미술에 대한 공부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고미술에도 책 읽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 고미술이나 우리 현대 작가 작품들, 책에 관련된 작품들은 단 하나라도 들어가 있느냐? 일본 작품은 제가 얼추 안 세봤습니다. 한 10개쯤 들어있는 것 같아요. 293개 중에. 중국 작가의 작품도 한 5개 정도는 들어있었을 겁니다. 우리 건?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작가가 나와야 되고, 좋은 작가들이 끊임없이 그 작품성이 전 세계에 알려지도록 누군가는 노력을 해야 되죠.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그렇죠? 전 세계는 이제 사진 해시태그 보고 돌아가는 세상이니까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과 관련된 사람들, 책을 읽고 느끼고, 그다음에 아이를 보면서도 한쪽으로는 책을 보고 있고, 책을 보고 자고, 책이 늘어져 있고, 책을 매개체로 한 예술들, 종교 작품들,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 말도 멋지네요. 에라스무스 말입니다. 그 유명한 중세 말기의 지식인이죠. 돈이 조금 있다면 나는 책을 산다. 그리고 나서도 돈이 남으면 음식과 옷을 산다. 이게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리딩 아트 꼭 권해드립니다. 차라리 조금 더 판형이 컸더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아마 원판도 이렇게 돼 있겠죠. 책값이 조금 비쌉니다만 미술관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꼭 권해드리고, 우리 존경하고 한없이 그리운 덕정 스님, 사실상 요거집 그 쭉 누구한테 공간하지 않을 생각으로 일기 쓰고 메모한 부분 있죠. 그걸 다 끌어모아서 이번에 펴내신 겁니다. 아마 스님께서도 마지막 유언 때는 책 다 절판하라고 하셨지만 이 책만큼은 저는 충분히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천하의 금과 옥조 같은 우리 부처님 말씀에 버금가는 그런 좋은 말씀들을 책임 권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